안녕하세요. 마이보험체크의 김은정입니다. 오늘은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되는지가 가장 먼저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가 보험 가입한 사이트에 들어가면 사실은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되는지 이렇게 안내장에 대한 페이지가 다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실비를 많이 다루는 메리츠화재에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를 정리한 페이지를 갖고 제가 어떤 서류를 그러면 내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을 때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되는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실비보험을 가입했을 때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되는지를 먼저 설명드리면 병원비 금액에 따라서 서류 내역이 조금 달라집니다. 가장 중요한 건 기본적으로 병원비 영수증이죠. 그래서 병원에서 결제한 카드 영수증 말고 이렇게 한 장짜리 병원에서 병원 도장을 받아오신 영수증을 이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영수증을 잘못 생각하셔서 결제를 한 그 카드 영수증을 주시는데 그렇게 하면 저희가 청구가 안 되고요. 여기 보시면 급여와 비급여 그리고 얼마를 결제를 했고 그 다음에 진료비 내역에서 공단에서 처리된 금액과 내가 병원비를 실제로 납부한 금액을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병원 영수증 페이지가 일단 기본이고요. 실비보험은 병원비를 쓴 만큼 지급하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얼마를 썼는지를 이렇게 영수증으로 준비를 하셔야지만 보상 금액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이 영수증을 보험회사에서 지급할 때 어떤 걸로 병원에서 이용이 됐는지를 저희가 알아야지만 보험회사에서 지급을 하겠죠. 그래서 준비해야 될 거는 어떤 병력이 있으셨는지 아니면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에 대한 이렇게 초진기록지가 있어야 합니다. 초진기록지를 예로 보여드리면 의사가 환자와 면담을 하고 적은 차트인데요. 여기 보시면 뭐 운동을 하다가 다쳤어요 라든지 날짜라든지 이렇게 해서 왜 내가 이 병원에 가서 이 병원비가 쓰여져 있는지를 보험회사가 알아야지만 지급을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험 차트가 필요한데요. 저희가 병원비 영수증의 금액이 3만 원 미만 내지는 5만 원 미만 정도 이렇게 소액을 청구할 때는 이렇게 의사 차트를 복사해 오는 게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처방전으로 대신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대신할 수 있냐면 보시면 여기 질병 분류 코드에 어떤 질병으로 병원에 갔는지 질병 코드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자세하게 의사와 면담했던 내용이 적혀 있는 차트가 없다면 소액일 경우 소액이라고 하면 한 5만 원 미만 기본 진료비 정도만 책정되어 있는 그 정도의 금액은 이렇게 처방전으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본 서류가 이제 소액 청구할 때는 이 정도고요. 그리고 입원을 했을 경우 영수증이 조금 달라지는데요. 입원을 했을 경우 내지는 병원비가 10만 원 이상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검사를 한 병원비 영수증이라면 세부 내역서가 따로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병원비가 어디에 쓰였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페이지고요. 영수증상에는 이렇게 뭉뚱그려서 검사료가 10만 원 이렇게 책정돼 있지만 그럼 이게 무슨 검사냐 했을 때 여기 자세하게 혈액검사 항목 아니면 심전도 검사 이런 항목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영수증 세부 내역서가 필요합니다. 특히 입원했을 때는 무조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세부 내역서는 저희가 수술했을 경우인데 이 수술했을 경우 또 한 가지 참고하실 만한 내용은 완전 비급여로 들어가는 주사 내용은 보상이 안 되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고 병원비를 지급할 금액을 보험회사에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부 내역서 그 다음 순서로 중요한 첨부해야 될 서류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병원에 실비보험을 준비해야 되는 서류에 대해서 초진기록지, 의사 차트, 다시 말해서 의사 차트, 병원 영수증, 병원비 세부 내역서
이제 요 영수증이 보통은 통원 치료나 입원 치료는 항상 기본으로 준비해야 되는 서류고요. 그 다음 준비해야 되는 서류는 어떤 질병이냐 어떤 수술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요거는 다시 한번 아까 보여드렸던 보험금 서류 안내장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비보험의 기본은 말씀드린 것처럼 영수증과 세부 내역서와 어떤 걸로 청구받았는지 여기는 진단서라고 써 있는데 굳이 진단비를 받으실 게 아니면 초진차토로 대체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통원비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는 저희가 3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3만 원에서 10만 원까지는 처방전으로도 구체적인 병원 치료 내역을 대체한다고 되어 있고요. 10만 원 이상이면 무조건 그게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확인서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비에 대한 기본 서류를 안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보험을 가입한 거에 따라서 어떤 보상이 나가는 항목이 다 틀리기 때문에 혹시 입원을 해서 입원비 일당을 입원하면 입원비 일당 3만 원이면 입원 일수에 따라서 나가는 항목을 가입하신 분이 입원을 하셨다고 하면 입원비가 확인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입원비 일당을 받으실 때는 이렇게 입퇴원 확인서라고 해서 서류 중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내가 며칠부터 며칠까지 입원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서류가 이렇게 다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자면 이게 다 필요한가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입퇴원 확인서에는 입원 날수만 써 있고요. 여기에 뭐 때문에 입원했는지 골절 때문에 입원했습니다 해서 골절 코드까지 딱 나오면 진단서도 필요 없이 요거 한 장만 필요할 텐데 여기 보시면 입원 날짜만 나와 있어요. 이거를 확인해야 보험회사에서 이렇게 입원했구나 해서 입원비 일당을 지급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원 확인서는 입원비 일당을 위해서 준비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준비하셔야 될 진단비를 설명드리면 진단비 종류는 암, 뇌혈관, 심혈관 내지는 가볍게는 골절 진단 아니면 깁스 이런 부분에 대한 진단을 받았을 때 진단서를 제출해서 그 부분에 대한 진단비를 받는 내용이죠. 보시면 저희가 중대질병에 대해서 암이나 뇌나 심장이나 이런 사망이나에 대한 진단서를 발급해서 진단비를 받을 경우에는 단순히 골절 외에는 진단서만 제출해서 지급하는 게 아니고요. 암 같은 경우는 조직검사 결과지 아니면 MRI나 CT 검사 결과가 진단서와 첨부가 돼야 되고요. 의사가 진단서에 암이라고 적어 주셨어도 MRI나 조직검사 결과 내용 안에도 뇌암이었어요. 뇌암을 조직검사를 할 수는 없지만 MRI를 찍으니까 이 MRI 소견 안에도 뇌의 병변이 보인다. 네, 이런 정도의 소견이 MRI 결과지 안에 포함이 돼야 진단비가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하지 않고 전화로 상담하시는 분들이 그냥 암 진단서 하나면 암 진단비를 지급합니다. 이렇게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는데 이제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진단서와 그 다음에 조직검사 결과지 내지는 진단서와 MRI나 CT 같은 정밀검사 결과지가 함께 첨부가 돼야지만 지급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골절이나 이런 거는 제가 골절 진단서를 준비해 왔는데 이렇게 골절이 됐고 여기 S코드로 코드명이 이렇게 진단서에 적혀 있고요. 골절 같은 경우는 진단서랑 어떻게 다쳤는지가 여기 나와야 돼요. 그래서 차트에 어떻게 다쳤고 뭐 하다 다쳤고 그렇게 해서 결론은 골절이 됐다. 그래서 이렇게 진단서를 준비하면 골절 진단서가 지급이 됩니다. 자, 그리고 사망 진단서는 사망 자금을 받으실 때는 사망 진단서가 따로 있습니다. 사망 진단서에 보면 사망 진단서는 원본이 꼭 필요하고요. 사망에 대한 어떤 사유로 주상병과 이 부상병으로 인해서 이분이 사망을 했다. 이 부분이 진단서에 기재가 돼 있어서 사망 진단서는 필수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항목은 세세하게 청구서 안내장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되고 요거는 세부적으로 필요한 서류고 기본 서류는 항상 아시죠? 제가 요 청구서 이거는 보험회사별로 각각 다운받아서 이름, 청구하는 사유, 그 다음에 계좌번호, 개인정보 동의를 서명을 해서 이렇게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험금 청구할 때 필요한 서류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더 좋은 컨텐츠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세요.